사실상 카카오 프렌즈나 이런 매장들을 시장에서 가는 것은 크게 저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매장을 오픈한 순간부터는 디자인의 어떤 개념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매출로 매장의 어떤 경쟁력과 생존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매장은 그게 모두 다 기업에게는 부담을 작용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라이센싱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라 할지라도 매장 자체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매장을 스스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매장, 그런 캐릭터 매장들을 가면 사람이 많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시기나 어떤 시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반대급부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매장의 매출에 대한 정보를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임대료가 1억짜리 매장이라면 과연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가? 지금 많은 그런 캐릭터 매장들이 굉장히 고가의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백화점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매장을 이게 처음에 만들 때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초기 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던 비용,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건비 등등을 봤을 때 과연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이 매장이 잘 된다, 운영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나서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디자인이 이쁘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매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사실 저조차도 현재 그런 매장들에 대한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게 없고요. 제가 검색을 통해서거나 어떤 여기저기서 그 자료를 발췌를 해봐도 현재 공식적으로 어떤 매장에서 얼마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게 성공적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과 매출은 다를 수 있다고 했던 거는 제 얘기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이 되신다면은 한번 최소한 평일, 주말은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히 보려면 평일에 가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계산대에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계산하는 아이템들의 어떤 금액들을 한번 최소한 몇 시간 정도 멀리서 지켜보고 관찰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한 사람당 구매하는 아이템의 결제하는 금액을 객단가라고 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매출로 이루어지고요. 그 객단가가 하루 소비자가 거기 한번 와서 구매하는 게 3만원이다. 근데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 바로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바로 그 매장의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300만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평일날 그렇게 물론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계산대 구경하는 사람과 실제로 구매해가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상당하게 성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는 물론 좀 더 고객수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 매출로 나머지 5일을 잡아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백화점 같은 경우 평균 2천에서 3천, 좀 더 많으면 5천, 1억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하루 평균 매출이 1억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계속 쉬지 않고 이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3만원짜리
고객을 100명을 하루에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없는 날에도, 평일에도. 그러면 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뭐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백화점 예를 들면은 오픈을 보통 10시 반 정도에 개장을 해서 한 8시, 9시 정도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나누기 그 영업 시간이라는 게 있죠. 나누기 그럼 1시간 동안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거를 계산대를 한번 지켜봐 보시면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나 라인과 같은 그 대형 플래그샵 매장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물론 좀 국내 환경이 좀 더 좋아져서 그런 매장들이 활성화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매장들을 모니터하고 시장 조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나 라인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 매출 규모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장들은 사실은 오히려 본인들이 홍보하고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가늠하고 운영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방송 노출 통화 광고를 하는 비용보다는 그 매장 하나가 한 달 동안은 계속 그 고객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대관계를 갖는 게 광고 효과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디 가서 시장 조사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인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인점을 가셔가지고 그냥 그 팬시 잡화, 우리 흔히 말하는 캐릭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만 가셔서 보지 마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면서 식품부터, 지하 1층 식품부터 캐릭터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별로 꾸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반복되고 최소한 기획하신 분들이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일주일에 업무 시간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말에 그냥 그 습관화가 되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습관처럼 1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쭉 도시면 되고요. 백화점을 가실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야산형으로 패션이나 기타 잡화부터 쭉 신사 정장까지 캐릭터가 반영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을 계속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본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모두 캐릭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산업군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캐릭터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는 군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없는지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될 때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장 조사를 꼭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백화점과 할인점, 제도권에 가셔서 반드시 상품의 흐름을 우선 익히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 메인으로 드러나고 규모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구나를 쭉 일정 기간 지나야 그 시장 조사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한번 가갖고 단편적으로 보시면요, 내일 당장 철수할 아이템을 자칫 내가 잘못된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상품 기획에 감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 가장 이제 사무실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께 그 텀블벅이나 와디스, 그 다음에 저는 뭐 해외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자세히 못 드리지만 그와 관련된 해외의 유명한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가셔서 상품들을 모니터 하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쪽은 그 일반적인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시장, 뭐 유화동 쪽이라든지 약간의 그 하는 시장하고는 조금 굉장히 시장 규모가 범용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착안하시고, 크라우드 펀딩 쪽에 들어와서 거기서 구매를 하고 돈을 펀딩 하시는 분들의 수요층은 굉장히 좀 얼리 어댑터에 가까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매니아층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디자인 쪽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품 기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실 때 성공했던 아이템을 기본적으로는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우리 걸로 했을 때 플러스 알파를 뭘 집어넣을까로 한다면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난 차별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거기에 보시면은 이미 종료된 사업들, 그 다음에 실패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고 나름대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거를 펀딩을 안 했을까, 거기는 시기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그 상품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나에게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이었지만 홍보하거나 스토리텔링을 잘 못해서 그런 변수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를 분석하셔서 A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성공의 기회도 굉장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우리 말에 대박나는 아이템들도 일부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필을 하려면은 최근에 동양 IoT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의 또 연동 기능이라든지 좀 더 제조 기반으로 넘어가고 기술 기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디자인이 들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 얼굴이 빵 찍혀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캐릭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그냥 캐릭터 얼굴이 없지만 캐릭터 느낌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는 제가 한번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셔서 보시는데, 온라인 쇼핑몰만 보지 마시고 중고나라를 같이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댓글들, 그다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상품평에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지만 리뷰를 하시거나 상품평을 하셨던 분들의 리뷰를 보면 나와 전혀 다른 또 생각들과 불편함들, 컴플레인들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고나라는 왜 보느냐? 그런 상품들이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 상품의 신뢰와 인지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피규어를 중고 구매하고 막 거래를 하는 그 글들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피규어는 실제 현장에서 구매하는 신상품을 직접 내가 사는 것과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신상품 가격과 비등하게 90% 수준까지 거래가 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신상품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거래가 됐던 아이템들이 중고나라에 딱 가면은 1, 2만원 수준에 우리 흔히 말하는 땡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피규어 예를 들었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캐릭터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의 그 상품 구매라는 라이프 사이클들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획하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시장 조사를 하러 간다, 카카오 매장 가요, 라인 매장 가요, 뭐가 있으니까 나는 엽서 할 거예요, 노트 할 거예요, 잡지 할 거예요, 아니면 볼펜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하나의 카테고리, 흔히 말하는 문구 지제면 문구 지제의 볼륨을 가지고 가는 상품군을 구성하셔 갖고 기획을 하십사라고 합니다. 단품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예산이나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볼펜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어, 쿠션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렇게 쿠션을 하되 가장 정말로 내가 이거를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더 사지 않으면 못 살 정도의 조사를 하셔갖고 먼저 만드시기를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상품이 좋다면 가격은 사실은 충분히 가격 저항선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소재와 남들과 똑같은 디자인을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판박이 모양 내 캐릭터 이름 얼굴 그려놓고 우리 캐릭터가 이래서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애니메이션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정확한 타겟도 없고, 이건 여행을 위한 쿠션인지 캠핑을 위한 쿠션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을 위한 쿠션인지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등에 넣기 위한 쿠션인지를 좀 약간 전문적으로 여러 브랜드의 어떤 뭐 포지션이나 세그멘트도 없이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들고 나서 라이센시 업체들 다음번에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을 겁니다. 왜? 그게 다 만든 것 자체도 로열티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만든 것 자체가 벌써 비용이고 재고 부담이거든요. 안 팔렸다? 소량으로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 그거 보관하는 것 물류 비용도 다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크게 길게 로드맵을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꼭 만드실 때 개인적으로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듣고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저도 사실 답을 못 드립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안 팔렸는데 그걸 다시 뭐 갈아서 새로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질 때는 그 아이디어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돈이 회사에 성공 사례로 남을 때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아이템 하나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들 때 그와 연관되는 카테고리 상품군에 있는 아이템으로 넘어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쿠션, 그러면 생활용품, 봉제용품이라는 장르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걸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거와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베개, 아니면은 뭐 커튼, 침장, 침구, 그 다음에 이불 커버, 아니면 발 매트 뭐 등등 그런 연관된 상품, 아니면 등받이 등등 연관된 상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한 장르에서 제대로 된 군을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쿠션 했다가 완구했다가 또 공책했다가 나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브랜딩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카테고리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은 전혀 다른 업종에서 모자, 가방을 하시는 분이나 뭐 우산, 장화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에게 어필을 하시기에 훨씬 더 용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산을 했다가 모자를 했다가 가방을 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완구를 했다가 뭐 그 다음에 뭐 노트를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떤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어필하실 때도 사실 어렵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B2C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쿠션을 했다. 근데 다른 아이템은 좀 자신이 없다. 근데 이번에 했던 게 반응이 좋았다면 쿠션으로만 10종을 하던 12종을 하던 쿠션 전문 브랜드로 그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딩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상품 기획 그리고
시장 조사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래서 기획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뭐 캐릭터, 국내 캐릭터라고 하면 사실 캐릭터 왕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구, 특히 뭐 로봇 왕구라든지 캐릭터 왕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조금 상당수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또 유통망이 있고 자신들의 고객들이 확보가 돼 있고 또 바이어를 통해서 얻는 현장에서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그 상품들을 유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캐릭터나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유통이 없는 뭐 그런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났고요. 빼먹을 뻔 했습니다. 다이소는 한번 가보세요. 하지만 다이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가 기획한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제가 기획할 때 어떤 그러니까 염두에 안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오히려 가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고요.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다이소와 같이 대량으로 저가의 상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 제품이 뭐 만들어져서 땡을 치지 않는 이상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단편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도 한번 우리 전문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혹시 압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들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